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팀노바 응용 2단계 수업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응용 2단계 가면 어떤 공부를 하시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응용 2단계 수업 중에 한 팀에 레인보우 브릿지라는 팀에 어떤 그 작업물 이런 것들을 이번 수업에서 진행한 것들을 학생들의 동의하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했던 거거든요. 보통 작업들이 일주일 정도 한 거고 응용 2단계 친구들 중에 이 친구들은 연구랑 개발을 좀 같이 하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팀마다 조금 다른데 아이템이 뭐냐면 죽은 반려동물이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이 사진을 업로드하면 그 3D 오브젝트화 시켜서 메타버스 세상이나 그런 곳에서 동작을 하게끔 만들어 주려고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는 되게 이게 어느 정도 많이 발전을 했는데 동물을 대상으로 해서는 아직까지는 거의 그 니즈가 많이 없어서 자체 개발을 그러니까 연구 개발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있던 기술이 아니라서 그러다 보니까 논문도 많이 검토를 하고 그 논문에서 검토한 것도 바로 못 쓰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많아서 그거를 이렇게 비틀어서 이제 동물에 맞게끔 이런 연구를 하는 과정인데 한번 같이 흥미롭게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번 시작할게요. 레인보우 브릿지 팀 27주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픽뷰 훈련 진행 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데이터셋 273개 훈련 진행 중이고요. 목표치의 55%까지 학습 진행했습니다. 왼쪽은 학습 초기 결과물이고 오른쪽은 최근 아웃풋입니다. 훈련이 진행되면서 퀄리티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니메이션 적용 부분입니다. 이번 주에는 데이터셋 생성 방안 검토 진행했습니다. 학습용 강아지 영상 촬영하고 2D 포즈 예측, 그리고 3D 강아지 포즈 예측,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과정은 반려견 개인기 영상을 받았을 때 3D 움직임 좌표를 예측하는 MH4머의 데이터셋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먼저 학습용 영상 촬영 부분입니다. 카메라에서 촬영한 영상으로 3D 좌표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캘리브레이션이라는 작업을 꼭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캘리브레이션이란 2D 좌표와 3D 좌표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 과정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카메라에서 사진을 찍으면 좌측 비포 사진처럼 왜곡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왜곡이 있을 경우에 사물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곡을 없애기 위해서 사진이 어느 정도 휘었는지, 어느 정도 왜곡이 됐는지를 알아내는 기술입니다. 캘리브레이션으로 이런 왜곡된 정도를 알아내고 좌측 애프터 사진처럼 왜곡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가상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야 하기 때문에 블렌더에서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진행했고요. 작업된 배경에서 강아지 움직임을 촬영했습니다. 네, 앞서 촬영한 영상에서 애니포즈를 이용해서 3D 포즈를 추정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애니포즈로 3D 포즈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2D 포즈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딥랩컷을 이용해서 직접 라벨링을 해준 뒤에 2D 포즈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켰고 위 사진들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잠깐만. 이거 너희들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후에 애니포즈에서 2D 키포인트를 뽑은 뒤에 3D 포즈를 추정했습니다. 위의 사진과 같은 결과를 얻었고 이 3D 포즈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이슈사항이 있었습니다. 2D 키포인트를 정확하게 추정하지 못하는 점과 그리고 카메라 각도에서 보이지 않는 척추나 꼬리 부분의 키포인트를 카메라 프레임 밖에 있다고 추정하는 부분이 그 원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는 두 번째 방법은 딥랩컵 3D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해당 기술 또한 두 개의 시점의 영상에서 2D 좌표를 추정한 뒤에 3D 좌표를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3D 좌표 추정까지 완료했고 우측 영상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3D 포즈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이슈사항이 있었습니다. 애니포즈와 마찬가지로 카메라 각도에서 보이지 않는 뒷부분의 키포인트를 추정하지 못하는 게 원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다음 주에는 반려견의 모든 부분이 보이도록 다양한 각도로 영상을 재촬영한 뒤에 다시 테스트해 볼 예정입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학습 데이터 생성 과정을 거치고 나면 강아지 키포인트의 3D 좌표 값이 나오게 됩니다. 3D 포즈를 예측하는 MH4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생성한 3D 좌표 값을 우측 과정과 같이 전처리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사람용 데이터셋으로 전처리 과정을 검토했었는데 다음 주는 저희가 자체 생성한 반려견용 데이터셋을 전처리해서 학습이 가능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가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현재는 2D 포즈를 3D 포즈로 변환해주는 인공지능을 이 반려견 기준으로 학습시키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해당 인공지능을 별도의 학습 없이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봐. 위에 보이시는 영상과 같이 사람이 강아지처럼 네 발로 걷는 자세도 3D 포즈로 추정해주는 걸로 봐서는 특별한 조건 없이 인풋으로 들어오는 2D 키포인트들로 3D 포즈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별도의 학습 없이 반려견 영상에서 2D 키포인트만 제대로 추출한 뒤에 3D 포즈를 추정할 수 있는지 테스트해 볼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서비스 개발 진행 사항입니다. 이번 주는 서비스 개발을 위한 설계와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들을 공부했습니다. 서비스 설계 부분은 현재 시스템 구조도 검토 진행 중이고요. DB 설계를 1차적으로 완료한 상태입니다. 자, 여기 내부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뭐 테이블 설계나 이런 부분은 보안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개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충 공부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CGI 이런 인터페이스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 같은 거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서버 담당하는 친구들을 어떻게 설계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인공지능 데이터를 어떻게 넣을지, 그리고 인공지능 데이터는 데이터셋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할지 이제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서버 담당한 친구들 로드 밸런싱부터 이제 프록시를 어떻게 구성할지 이런 것도 다 연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앱 작업을 주로 하는 친구는 이렇게 그 내부에서 이제 다양한 디자인 패턴들 아주 그것들을 좀 조사를 하면서 우리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 디자인 패턴을 분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팀에서 제가 보여준 되게 매력적인 디테일은 비주얼적인 것도 존재하지만 비주얼적인 것보다도 이제 가설들을 세우고 그거를 이제 혼자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인식기술 두 개를 같이 이렇게 학습시켜서 실제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이 팀이 이제 인공지능 연구를 할 때 저희도 이제 그래픽카드도 지원할 정도로 나름대로 이제 막 투자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연구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팀노바에서는 기술력을 좀 만들어 가고 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팀노바에서 공부하는 트렌드는 매년 좀 바뀌긴 하는데 기존에 없던 연구와 개발을 같이 가는, 그래서 키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저희랑 이제 산학 연계를 이제 딱 12월 31일까지 딱 하고 끝났어요. 근데 이게 되게 안 좋게 끝난 건 아니고, 그러니까 팀노바 팀원들이 정직원으로 많이 뽑혔어요. 지금 정직원으로 이제 스카웃된 친구들 다 합치면 얼추 한 6, 7명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산학 연계 안 해도 내부에서 개발자들이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산학 연계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키스튜디오는 제가 이제 기업 비밀이니까 이제 그 특허 관련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어떻게 특허를 낼 건지 그런 부분들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 팀노바 스타일은 이번에 뭐 7,500으로 간 친구도 그렇고 가능하면 더 어려운 연구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기존에 없던 거를 해내는 거는 모든 개발자의 로망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검토와 아키텍처 설계 이런 부분들, 그리고 논문들을 검토하고 그거를 실제 기술력으로 실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제 그 피프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인공지능 구조를 어떻게 잡아서 이거를 실제 우리가 원하는, 예를 들면 뭐 이게 아까 내가 봤던 것 중에 얼굴이 되게 어색하게 만들어지는 거를 개선한 알고리즘 부분도 좀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이걸 한번 좀 찾아볼게요. PB 훈련 진행 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데이터셋 273개 훈련 진행 중이고요. 목표치의 55%까지 학습 진행했습니다. 요 부분, 요런 부분들이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과 인식 기술을 접합을 시켜서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또 새롭게 이제 이 학생들은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하고 이런 이제 데이터셋을 어떻게 구성했고 이런 게 다 노하우란 말이에요. 기존에 논문에서도 나오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동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걸음마 단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인간 쪽은 좀 많이 좋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렇게 그 과정 자체가. 근데 사실 학원 레벨에서 다룰 수준은 아닌데 뭐 제가 워낙 욕심이 있는 거죠. 학생들이 너무 잘해주니까
그 이상의 난이도 좀 어려운 걸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7,500으로 간 친구도 사실 블록체인 보통은 이제 학원 레벨에서 할 수 있는 수준보다는 훨씬 깊게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 기업에서는 그 친구 보고 이제 많이 놀라셨어요. 근데 아마 이 친구들도 영상 처리를 하는 그런 곳들에서는 아마 꽤 재밌게 볼 거예요. 영상 처리와 인공지능 학습을 같이 가는 기업에서는 꽤나 이 친구들을 흥미롭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구한 지가 지금 한 얼추 한 4-5달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 친구들 논문 검토도 전혀 몰랐고, 아, 이거 어떻게 해요? 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내가 친구들한테 너무 어려운 걸 같이 하자고 한 걸까? 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반려동물을 이제 3D 오브젝트화해서 주인이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미적 같은 걸로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메타버스 세상에서 이 3D 오브젝트들이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또 추억하고 이러면 참 좋겠다. 사실 이게 우리가 어떤 창업하고 이것도 창업이에요. 진지하게 이 기술력이 다 완성되면 뭐 큰 돈은 못 벌어도 그냥 의미 있는 개발을 하자가 우리의 지금 모토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려동물이나 이게 반려동물이 직접 이렇게 키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 레인보우 브릿지 이걸로 평생 반려동물 추억하자. 이게 어디서 나온 아이디어냐면 보면은 이제 부모님 음성을 이렇게 업로드하면 업로드한 음성 가지고 이제 부모님이랑 대화하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그 AI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반려동물 사진을 하나만 올리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3D 오브젝트화 시켜주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데이터 셋 자체가 너무 적어서 이상하게 합성이 됐는데, 이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고 점점 이제 딥러닝 학습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이렇게 좀 강아지 같은 느낌이 나. 이게 이렇게 변한 거야. 점점 그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 개 종별로도 구분이 다 다르고 뭔가 특징이 좀 다르고, 그리고 사족 보행하는 그런 게 좀 힘드니까 아까 같은 그런 이제 연구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수준급으로 하고 있고요. 학원생이라고 보기에도 너무너무 그 수준이 많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고도 사실은 정말 훌륭한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그건 내가 다른 친구들한테 동의를 아직 안 받아가지고 공개하기가 좀 그런데, 팀노바 오픈 카페 가면 나름 응용 2단계 한 친구들 작품이 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이제 제가 중간중간 이제 이런 부분에 코멘트, 뭐 잘한 부분은 잘했다 그러고 좀 아쉬운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는, 그렇게 해서 실제 처음에 이 아이디어도 사실은 제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거든요. 근데 좀 어려워 보이는 걸 제가 좀 선정을 해서 시켜요. 이렇게 뭐 블록체인 하는 친구는 블록체인 쪽에서 좀 어려워 보이는 거 위주로 좀 시키고, 요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기존에 없던 연구를 하게 시키는 거 제가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이게 진짜 창의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스타일로 많이 해본 친구들이 잘 돼요. 키스튜디오에서 인공지능 연구한 친구들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뭐 이제 각각의 어떤 팀마다 좀 어려운 요소들, 그러면서 현업에서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테크닉이면서 그 현업에서 이 친구 보자마자 와, 얘 보통 아닌데?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프로젝트를 줘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사실은 지금 발표할 땐 되게 멋있게 발표를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발표하는 모습과 상관없이 그냥 되게 고생했어요. 고생하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고, 근데 저는 이런 걸 이렇게 좋은 결과가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조금씩 발전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할 수 있을 거 알고 못하면 어느 정도 도와줄 생각으로 하기는 했지만, 저는 제가 추구하는 교육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학원에서 커리큘럼 준 대로 그거 따라하고 그거 그대로 실행하고 이런 게 아니고, 없던 것에서 새로운 걸 창조하고 사람들이 뭔가 불편해하는 것들을 개선하면서 좀 창의적 개발 스타일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노바를 제가 정의할 때 항상 뭐라 그러죠? 창의적 개발 집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들은 이런 인공지능과 이제 이거 3D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 이런 부분에서 이걸 하는 거지만, 실제로 다른 친구들은 블록체인에 특화시킨 친구들이 있고, 또 이제 뭐 메타버스에 특화시킨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각각의 좀 스타일이나 이제 작품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 한간에 잘못 소문이 퍼진 게 팀노바가 그냥 단순히 뻔한 스타일로 개발하는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정말 그 각각의 그 특화시킨 친구들이 달라요. 그 선택은 그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하면 저는 그 친구들이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중간중간에 코칭을 해주면서 방향성을 정해줘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마 지금 273개를 학습을 시켰는데 이제 500개 학습이 지나고 나면 지금보다는 훨씬 강아지 같은 형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들이 잘할 수밖에 없고, 현업에 갔을 때도 현업 개발자들 많이 놀래요. 진짜 많이 놀래요. 이번에 7,500간 현경이 보고도 블록체인 좀 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학원에서 요 정도 수준까지 배우지? 너무 이렇게 되게 놀랬어요. 되게 많이 놀라셨고, 그래서 스카웃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 현업에서 먹히는 실력이에요. 그냥 저는 이런 스타일로 아무튼 가르친다는 거, 이런 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궁금하셨던 분들 많이 호기심 해결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